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큰아들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불송치 처리 이후 2달 만입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기억하기로는 일부 도박 사이트에서 본인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얘기도 인정을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당시에도 좀 대선 기간 동안 파장이 있었던 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재수사를 검찰이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까 성남 FC 사건도 이게 다 무혐의 된 사건인데 왜 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이 과정 자체를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이 그걸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무혐의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이 그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문제는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남아 있는 기록에 보면 이 성매매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SNS 글이나 등등을 보면 본인이 직접 마사지 업소에 가서 등등 평가한 글도 있고 해서 왜 저걸 기소 안 하지라는 그때 이제 송치 안 하지라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문들을 아마 검찰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검찰이 불송치 결정한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 날에 또 아들 관련 당시에도 상습 도박 혐의는 본인이 인정했는데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검찰이 일괄적으로 좀 나눠서 했는데 그럼 다시 이걸 재판에 넘기느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좀 이 검찰 자체 수사가 좀 저는 좀 의아해요. 이게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할까? 이재명 대표 아들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전에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차장검사 시절에 조국 일가를 수사할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들부터 부인까지 탈탈 털어서 될 때까지 기소를 될 때까지 조사를 해라. 예. 그런 느낌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저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아들이 경찰이 처음에 이걸 입증을 못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다시 성매매 건을 다시 수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아들이 아니라면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수많은 일반인들 중에 젊은 친구들 중에 성매매를 혐의가 있어서 경찰에 가서 입증이 안 돼요. 불송치를 했는데 또 검찰이 그런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이런 재수사를 지시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검찰이 이게 어떤 선택적인 수사나 기소를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염려는 되는 부분이 큽니다. 일단 검찰의 시각은 부실한 수사였다면 다시 두 번, 세 번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 재수사하라. 경찰에 다시 일단 내려보낸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사실은 아들 사건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를 관련된 얘기. 사실 이 대표 관련 수사들이 좀 많이 남았고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좀 만나볼 텐데 지금 큰아들 불법 성매매 의혹은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제 이 대표의 핵심 수사 가운데 본류인 대장동 의혹,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상습 도박 의혹은 또 이 수원지검에서 있었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다시 검찰이 또 별건 수사를 하면 또 만약에 예상권 때 또 별건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상황이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부 이게 별건으로 다 이게 수사나 기소가 될 거고요. 저기 자막에 빠진 게요. 지금 이제 이거 위례 부분 있잖아요. 중앙지검에요. 예. 위례도 이게 210억으로 정진상 기소예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게 그 수사가 될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 백현동 있잖아요. 백현동은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최근에 그 허가방으로 불리던 김인섭 씨 전부 이거 다 소환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백현동도 수사가 이제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례, 백현동, 대장동 다 수사가 되고, 예. 또 저기에 이제 그 쌍방울 대납 외 자막에는 없지만 예. 옛날에 2,402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옆에 아파트 이제 그 GH 경기주택공사가 직원들 숙소 쓴다고 했다가 이제 그 의혹이 생겼는데, 그때 선거법은 시효가 지났지만 예. 그러나 이제 횡령 배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현욱 GH 사장과 정진상 이분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번일. 따라서 이제 그 부분도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부분도 지금 공무원 2명이 기소됐는데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법인카드도 이 부분도 이게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들이 많이 남았고 일단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큰아들 관련 불법 성매매라든지 도박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지시한 검찰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대표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이 인물 얘기로 바로 가볼까요?